이제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생각하면 유방 안에 암이 있으니까 그것만 떼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가까운데 애과 림프절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놔뒀다가는 결국은 다른 데 또 전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지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방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오늘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항암 치료나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유방암이 제 전체 암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표준 치료,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했을 때 완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이제 후유증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의 부작용이냐, 항암의 부작용이냐, 뭐 방사선의 부작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특히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생각하면 유방 안에 암이 있으니까 그것만 떼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여기 가까운데 애과 림프절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암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거를 안 하기가 어려운 게 림프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놔뒀다가는 결국은 다른 데 또 전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림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경로이기도 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제거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림프액, 그러니까 체액 일종이죠. 체액이 순환이 되는 그 정류장이 없어져 버렸다 보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생기는 게 림프 부종이에요. 원래는 이제 상지에서 이렇게 림프액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얘들이 갔다가 와서 머무르거나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흐름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은 상지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할 때는 뭐 손가락이나 손목 요 정도에서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와요. 이게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근막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으면서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오고 나중에 진짜 정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부종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면역 관련된 거. 이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가 잘려 나갔으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겠죠. 그거에 대한 또 2차적인 조치들도 취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법 중에 하나는 림프 마사지인데 림프 마사지 내지 림프 도수 치료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일단 림프가 없어졌으니까 림프절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수동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림프를 쓸어주는 거예요. 림프는 아주 깊숙이 있지 않고요. 생각보다 얕은 층에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보통 할 때 꼭꼭꼭 눌러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림프 부종 환자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통 림프 도수 치료 내지 림프 마사지를 받아보시면 그 전에 다른 일반 마사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림프라는 건 흐름의 방향이 있는데 보통 사지 말단에서 이 체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심장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살살 부드럽게 거의 쓰담쓰담 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가족분이나 환자분 본인 스스로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정말 몸을 만지는 걸 해보지 않으신 분이 섣불리 했다가는 이제 좀 통증이나 뭐 건드리지 않아야 될 데를 건드리다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한테 받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도 한의사 원장님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처음에는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걸 여러 차례 받아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이제 입원하지 않으신 기간에도 스스로 살살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 중에도 이거를 촉진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요. 이제 유방암 하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오시면 물어봐요. 어느 정도 제거를 하셨는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만 제거할 수도 있고 10개를 다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당연히 5개를 제거하면 남은 5개를 가지고 쓰겠죠. 그러면 그 전보단 못하지만 그럭저럭 기능을 할 수 있죠. 근데 전체를 다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더 심하겠죠. 그리고 기능이 전혀 순환이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림프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림프절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림프절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찻길을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볼록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림프액이 모이는 그러니까 정류장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정거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거장이 없어졌지만 기찻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당연히 중간중간 서가지고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없어지는 것도 제로로 가는 개념은 아니고 원활하지 않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아쉬운 대로 이렇게 수기 치료를 한다든가 아로마 오일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역할을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거장을 대체하는 방법, 뭐 임시 정류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해주면서 어쨌든 흘러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시면 그냥 림프 내지는 림프절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처럼 다 퍼져 있는데 그 림프절, 그 정거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애과,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서해부, 그리고 목 주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많이 돼 있냐면 우리 몸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팔, 다리,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그 외부로 보면은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5개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들이에요. 여기가 관문인 거죠. 여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다리를 쓰다 보면 뭐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뭐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혹은 그 안에서 생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가서 내장기 내지는 심장 이런 데를 건드리면 우리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막아놓고 만약에 다른 데서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관문에서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림프액이 하기도 하지만 그 림프액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그 림프절 거기에서 더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데 하필이면 그 유방암은 그걸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할 때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 제거를 했다. 그럼 이쪽은 약간 외부 감염으로부터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아마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 유방암이 있어서 오른팔 쪽 림프절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본병원에서 교육을 할 때 오른쪽 팔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침이든 주사든 들어갔을 때 만에 하나 감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타고 오는데 여기서 방어해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발을 건들지 마라.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라고도 있는 것들은 배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 치유 방법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이제 팔 위로 올리고 계세요 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림프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액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팔은 보통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따라서 이 림프가 자꾸 밑으로 쏠리니까 이쪽이 붓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림프액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림프액의 자연스러운 그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상지 부정도 좀 낫죠.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흐름이 촉진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림프 마사지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수술한 직후에 이거를 해도 되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직 상처가 유합이 안 됐는데 건드리다가 이 상처가 이렇게 좀 벌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적인 권장 가이드라인은 수술하고 최소 2주에서 4주는 좀 기다리시라. 왜냐면 상처가 붙어야 되니까. 근데 그 회복력도 사람마다 생각보다 편차가 커서 뭐 회복이 좀 빨리 되면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고, 회복이 좀 더디다?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권장은 보통 주 2, 3회 정도가 무난하죠.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떤 다른 어떤 자극적인 강도 높은 치료들처럼 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워낙 부드럽고 살살하니까 뭐 내가 받았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림프는 어차피 계속 흐르거든요. 24시간 흐르는데 이걸 왕창 제대로 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물리치료사나 한의사 선생님한테 이거를 배우셔가지고 셀프 케어를 그냥 짬짬이 뭐 단 1, 2분도 좋으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익혀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부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림프절은 보통 이제 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목, 팔꿈치, 애과,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고 뭐 요런 데도 좀 모여 있어요. 그런 데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동을 좀 시켜주면 조금 더 낫고요. 그리고 수술한 데는 이제 함부로 건드리기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살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겨드랑이, 쇄골 이런 쪽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데 계속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시면서 되고요. 이 영상으로 전달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고 직접 전문가 선생님한테 받으시면서 그 느낌을 기억하고 배워서 쓰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림프 도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림프 부종이 단어에서 보다시피 부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부종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나 기능 제한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그 손길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순환은 면역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꼭 하시는 게 좋으니까, 특히 유방암이신 분들, 림프 절제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